안녕하세요. 정경자 이영미입니다. 오늘은 김미경의 40수업 어웨이크 북스 김미경 지음 161쪽입니다. 부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라. 살면 살수록 나는 결혼만한 벤처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가능성만 보고 시작하는 벤처기업처럼 결혼도 서로의 가능성만 보고 시작하는 모험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지만 예측을 벗어날 때가 많다. 사람은 늘 변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본인도 제대로 모르니 상대에 대해선 더 모를 수밖에 없다. 어쩌면 두 부부가 가장 닮은 날을 결혼한 그날까지 모른다. 서로 엇비슷한 배경과 모습을 보고 끌렸을 테니까. 그런데 한 집에 살면서 부부는 함께 성장도 하지만 점점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한다. 40대쯤 되면 처음 결혼할 때 서로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혼할 때는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자기야 일찍 들어와 맛있는 거 해줄게 하던 아내가 40이 되더니 갑자기 일에 몰입하면서 가사는 뒷전이다. 하루는 참다 못해 당신이 해준 밥이 먹고 싶어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친다. 그래 나도 남편이 차려주는 밥 먹고 싶은데. 남편들도 마찬가지다. 결혼할 땐 인맥도 넓고 아이디어도 많아서 타고난 사업가인 줄 알았다. 그런데 10년 동안 스타벅스에서 아는 형, 동생들과 어울리며 이거에서 대박나면 금방 10억 번데 같은 소리를 할 줄 누가 알았을까? 우리가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결혼이라는 모험을 하는 이유는 저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다.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는 저 사람을 얻으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다. 그런데 몇 년 살다 보면 결국 저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현실을 깨닫고야 만다. 살다 보면 아이도 낳아야 하고 집도 차도 있어야 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도 30대까지는 아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는다. 꼭 그가 해낼 것만 같아서다. 참고 기다리다 40대가 되면 견적이 딱 나온다. 저 인간만 믿고 있다간 큰일 나겠는데? 부부 사이 갈등에 골이 깊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나라도 벌어야겠다 싶어서 이 일 저 일 알아보고 다니면 뭘 한다고 나돌아다니냐며 핀잔을 주고 일을 다시 시작해서 좀 바빠지면 벌어봤자 얼마나 버냐고 주저앉히고 슬슬 일에 재미를 붙이며 몰두하면 돈 번다고 유세냐며 몰아붙인다. 당신 혼자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나서지 아니었어 봐. 그동안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되받아치면 가시도친 설전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이도 여성의 재취업률이 가장 높은 나이도 40대다. 40에 아내의 조력자가 된 남편. 서로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40대. 나는 이때가 부부 사이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서로를 원망하고 서러워하면서 원래 기대했던 역할을 해내라고 다그치지 말고 다시 물어야 한다. 40 이후 정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민우와 지영은 현재 15년차 부부다. 한의사인 민우가 결혼할 때 가진 소원은 딱 하나,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영은 아침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신혼 때 1년 정도는 아침밥을 했지만 성취 지향형 인간인 지영은 늘 밤늦게까지 본인의 관심사에 몰입하고 아침에는 늦잠을 자곤 했다. 아이 둘을 낳았지만 지영의 라이프 스타일은 변함이 없었다. 민우는 자기 밥까지는 참았지만 아이들 아침밥도 부실하게 챙기는 지영에게 불만이 점점 쌓여갔다. 그 무렵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의원은 손님마저 눈에 띄게 줄었고 집안에서는 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지영이 자신도 돈을 벌겠다며 인스타그램에서 인테리어 용품을 팔기 시작했다. 상품도 제작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고 고객들을 일일이 대응하는 등 규모는 작지만 자기 일에 진심으로 몰입하는 지영을 보며 민우는 생각이 달라졌다. 원래부터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옆에서 보니까 정말 날밤을 새워가면서 신나게 일하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밀어줘야지 싶어졌죠. 코로나 동안 저도 힘들었고 혼자 한의원을 운영하느라 아파도 쉬지 못했는데 이제 같이 보니까 마음도 든든해요. 지금 민우는 지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다. 지영의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가까운 것은 직접 배송을 하고 택배도 같이 포장해준다. 아이들도 더 많이 챙기고 밥도 직접 한다.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레시피대로 요리하니 아이들도 아빠 밥이 엄마 밥보다 훨씬 맛있다며 좋아한다. 아내 덕분에 나이 40에 요리라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셈이다. 실제로 내 주변에는 40 이후에 자기의 일을 시작한 아내들이 많다. 그들 중 상당수는 남편의 수입이 적거나 불규칙해서 생계의 보탬이 되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한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많은 여자들이 그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자신의 능력에 새삼 놀란다. 내 주변에는 이런 여자들이 참 많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인정받고 나를 증명할 기회를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 이들은 일하는 태도와 열정부터 다르다. 부부의 파트너십만 잘 조율해도 가족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파트너십을 재조정하는 법. 40이 넘은 부부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묻고 답해야 한다. 내가 어떤 여자이고 어떤 남자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렇게 하려면 뭘 도와주길 바라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부부는 진심을 터놓고 어른의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맞게 파트너십을 조정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니다. 부부라는 인간관계는 복잡하다. 나를 이해해 줘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원래 부부가 서로를 제일 많이 무시한다. 특히 요즘은 능력 있는 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40쯤 되면 부부의 커리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다. 그럴 때 남편이 열등감 때문에 태클이라도 걸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럴 때 여자들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남편과 끝까지 부딪히면서 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로 살지 못하는 슬픔을 감당할 것인가.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으로서 느끼는 열등감, 남성다움의 편견에서 벗어나 아내를 적극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부는 결혼이라는 현장에서 크게 3번 정도 다른 사람이 된다. 첫 번째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다. 내가 좋아 선택하고 결혼한 바로 그 시점의 그 사람 말이다. 두 번째는 40대의 그 사람이다. 아이를 낳고 온갖 크고 작은 사건과 시련을 겪으면서 각자의 성품과 실력대로 인생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40대에는 내가 알던 사람 반, 모르던 사람 반이 되어 있다. 돈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아내가 사업가의 기질을 발휘하기도 하고 사업가 기질이 있다고 믿었던 남편이 절대 사업하면 안 될 사람으로 결국 판명되기도 한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또다시 지난 20년간을 헤치고 지나온 모습으로 변해 있다. 60여 년간 터진 일을 수습하며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버텨내는 각자의 노력이 부부를 원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한다. 아이들이 초등, 고등학교까지 거치며 변화하고 성장하듯 어른도 마찬가지로 20대부터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성장한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의 결혼 서약은 결혼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게 변화하며 살아내겠다는 서약이다.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어른답게 해석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를 안타깝게도 주위에서 많이 목격한다. 40 넘으면 50점이 만점이다.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내가 생각하는 마흔에 제일 필요한 능력은 무엇도 아닌 바로 용서다. 마흔쯤 되면 결혼이라는 나의 선택이 만들어낸 울타리 안에는 구성 요소가 이미 너무 다양해져 있다. 남편과 나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가 있고 친정과 시댁이 있고 각자가 현재 이루고 싶은 일과 미래의 꿈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가장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본인의 성장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 이 요소는 나이대별로 계속 달라질 수 있다. 하나가 망가졌다고 결혼이 망가지는 게 아니다. 남편과 내가 옆집 부부만큼 알콩달콩하지 않다고 신혼 때는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미 이 결혼 안에는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어른의 삶이 담겨 있다.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아이들과 밥을 먹는 일상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금은 부부 사이가 별로여도 은퇴 후 좋아질 수 있다. 사건 하나하나, 종목 하나하나에 목숨 걸지 말고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지금 부부 사이가 50점이라도 괜찮다. 남녀 사이에서 100점은 만난 지 일주일 됐을 때의 점수다. 그 뒤로 계속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친구도 5년이 지나면 점수가 깎이는데 일상의 민낯과 성품의 바닥을 10년간 보고 사는 부부가 50점이면 나쁘지 않다. 몸이 다르다는 것은 각자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슬픔, 서러움, 소망에 똑같이 공명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것도 정상이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상대가 매번 공감하고 응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서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배려하고 용서하면 50점도 만점으로 여겨진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야 할 부부에게 제일 큰 장점은 함께 한 시간만큼 서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아닐까. 서로의 지하 100층까지 내려갔다 올라오기를 100번 이상 하며 각자의 단점과 민낯을 부모보다 더 잘 알게 되는 마흔에는 사실 50점도 만점이다. 그도 50점, 나도 사실은 50점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진짜 100점이어서 100점이라고 말하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 서로가 부족한 그 50점을 내가 대신 이해하고 채워줄 수 있는 찐한 파트너십이 있어야 50점도 100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어차피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처지에 깎아내리고 원망하지 말자. 100년을 함께 버텨갈 사람들끼리 그러지 말자. 부부는 파트너니까. 여기까지 정경자 이영미였습니다. 남편은 몇 점인가요? 한 70점 되는 것 같아요. 뭐야?